그때 저는 이 선택을 정말 후회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호를 오만하게 무시했을 뿐이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새벽빛을 보며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소름 돋는 인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기묘한 신호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길에는 동료들과 소소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이었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달콤했고 매달 조금씩 늘어가는 적금 잔고를 보며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삶에 커다란 풍파 같은 건 절대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삐걱거림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고 늘 해오던 일에서 원인 모를 피로감과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맞춰진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바퀴가 낀 것처럼 삶의 전반적인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지나가는 권태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이고 인맥을 넓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차마 멈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궈온 이 평범한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면의 경고음을 무시한 채 눈앞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셨겠습니까?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도끼였습니다. 멈추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더 큰 도박을 걸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무리한 계약에 손을 댔습니다. 돈이 얽히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수십 년을 형, 동생 하며 지내던 이들이 돈 문제 앞에서는 차가운 나무로 돌변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사람들은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장 믿었던 오랜 동업자마저 저를 기만하고 자신만의 퇴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눈빛에서도 점차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를 믿고 가정을 지켜주던 배우자의 한숨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으로서의 자책감과 무능함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다 잘 될 거야. 그 말은 가족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어쩌면 무너져 내리는 제 자신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낮에는 비톡촉 전화에 시달리고 밤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갇혀 지내기를 몇 달.
제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은 그저 살아있기만 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힌 것만 같았고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듯한 숨막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재산이 걸려있던 마지막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저를 정신적 지주처럼 이끌어주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배만큼은 내 사정을 이해하고 따뜻한 조언이나 작은 도움이라도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너를 도와주면 나까지 밑바닥으로 끌려 들어가. 미안하지만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 불행이 나한테 옮겨붙는 것 같아 불쾌해. 그 부드럽던 선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잔인한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맺어온 그 수많은 대인관계는 내가 잘 나갈 때만 유지되는 모래성이었다는 것을요.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성공해야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법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빗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쫓았던 그 수많은 돈과 명예, 인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왜 나는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그토록 발버둥 쳤던 걸까? 이때 멈췄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악착같이 세상과 싸워 이겼어야 했을까요? 결국 제 인생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살던 집마저 처분해야 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오던 날 이삿짐 트럭에 실린 몇 안 되는 살림살이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했던 내 삶의 무게가 고작 이 작은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 병으로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돈을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쓸데없는 가정이 괴물처럼 자라나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내 인생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아 놓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나쁜 생각마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고통도 끝날 것 같다는 유혹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최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멍하니 누워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단칸방 창문 틈 사이로 작은 햇살 한 줄기가 들어오더군요. 그 먼지 쌓인 바닥 위로 들이치는 햇빛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묘한 정적 속에서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타인의 평판, 통장의 잔고, 화려한 직함, 이 모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여기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이 나를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껍데기들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삶의 바닥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이 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하던 일이 계속 잘 풀렸다면 저는 평생 타인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영혼을 잃은 채 살아가다 결국 더 크게 파멸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저를 망가뜨리려고 고통을 준 게 아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온몸으로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둘째, 무너진 뒤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의 벽이 허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듯 삶의 바닥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 고통은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선명해지듯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며 제 내면의 힘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중입니다. 지금 겪는 그 어둠은 당신을 매장하기 위한 무덤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기 위해 잠시 묻힌 씨앗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해졌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마음을 비우자 오랫동안 막혀있던 인생의 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통장 잔고는 적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신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여정을 함께하는 큰 힘이 됩니다.